망했어. 떨어진다. 아주 어떡해.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돈가스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스타 소스입니다. 이거 없이는 돈가스 소스를 만들 수가 없고, 돈가스 소스가 없으면은 돈가스의 맛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우스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스터 소스란 건 무엇이냐? 이것도 영국 소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괴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사과 주스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건 엔초비예요. 멸치를 숙성시켜 넣은 거죠. 어릴 때 닌자 거북이를 볼 때마다 피자에 엔초비를 빼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렸을 땐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였더라고요. 여튼 엄청나게 짠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우스타 소스에는 신재료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리로 만든 식초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신맛이 나는 것들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식초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 것만 들어가면 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단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녀석은 당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탕수수를 즙으로 만들어가지고 설탕을 끓이면 갈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 당밀을 빼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얀색 백설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터 소스에는 정말 기괴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숙성시킨 피쉬 소스입니다. 까나리 액젓을 몇 년 썩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타마린드라는 건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태국 요리의 팟타이나 똠양꿍 이런 것에 들어가는 신맛을 내는 재료예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예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나오는 향신료들을 모두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했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커리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 우스터 소스에 엄청난 향신료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후추 같은 게 너무 간단하게 보일 정도로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얘는 정향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 치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무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서 모든 재료가 끝났을까요? 지금 집어넣고 있는 카다몬이라던가 시나몬이라던가 각종 다양한 향신료가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죠. 돈가스 소스에서 나는 그 시큼하면서도 뭔가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냄새가 바로 이것들이 모두 다 합쳐진 향에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끓이느냐? 껄쭉껄쭉 해가지고 마치 짜장처럼 비슷하게 변했을 때까지 끓이는데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체에다가 한번 걸러줘야겠죠. 그것도 한 번 걸르는 건 안 되고 두 번씩 걸러줘야 돼요. 매우 지저분하고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요걸 해줌으로써 조금 더 깔끔한 우스터 소스를 만들 수 있다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걸음 과정 끝에 나온 게 이렇게 깔끔한 소스인데 갑자기 옆에 방울방울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해졌네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스터셔 소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로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우스터셔 소스들과 함께 맛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계속 흘리고 있네요. 찰레를 가져와가지고 우스터 소스를 한번 뿌려볼 텐데 이 녀석은 수입한 우스터 소스예요. 사실은 비건 맛입니다. 제가 저런 걸 왜 시켰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호기심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우스터 소스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뚜기 우스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묽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녀석은 흔들었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거의 물과 같은 정도로 점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을 본 결과는 오뚜기 건 굉장히 시고 제 거는 생각보다 매우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건 우스터셔는 쓸 수가 없습니다. 리앤 페리스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무튼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넣었는데 제가 만든 게 매우 맛이 좋았습니다. 우스터 소스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소스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요걸로 바로 레시피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가스 소스에는 과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요? 일단은 루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오늘 만들 루는 브라운 루입니다. 버터와 밀가루를 오른쪽 아래에 적힌 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이걸로 루를 볶아주면 돼요. 루를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두 개를 넣고 잘 섞일 때까지 휘저으면서 열을 가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나오죠. 금발 색깔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블론드 루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열을 가하면은 점점 갈색이 되면서 커피 우유 같은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브라운 루가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타주면은 끈적끈적한 크림 스프 같은 걸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만드는 소스의 베이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모든 농도가 잡힙니다. 거기에다가 우스타 소스로 신맛을 넣어주고 케찹으로 새콤달콤 짠맛을 넣어준 다음에 적당량의 설탕을 넣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부드러움을 위해서라면은 생크림 정도를 추가해주시고 바로 불을 끈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는 이유는 계속 팔팔팔팔 끓이면 생크림이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스타 소스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돈가스 소스의 퀄리티는 높아집니다. 자, 소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고기를 만들어보죠. 손질하는 장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거니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막을 제거해가지고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장면인데 귀찮으시면은 그냥 돈가스용으로 손질된 고기를 사오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떻게 할 거냐? 4등분을 한 다음에 고기가 W 모양이 되도록 칼집을 넣어줍니다.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두 개를 내가지고 이렇게 펼쳤을 때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고기를 잘라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위에다가 토로의 망치로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주면은 바로 이걸로 롤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은 굉장히 승질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가스용으로 펼쳐져 있는 돈가스 고기를 시키시면은 이렇게 넓
넓적한 녀석들이 알아서 옵니다. 집에서 만드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고기를 일단 펼쳐주도록 하고요. 고기 안에 집어넣을 것도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채소를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값싸게 구할 수 있는 피망과 양파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피망은 파란색을 넣어도 괜찮지만 튀기는 과정 중에 색깔이 누렇게 변하므로 빨간색이 조금 더 맛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샌드위치 햄을 가져와가지고 펼쳐주시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을 건데 저는 미리 사둔 모짜렐라 치즈가 없어서 승우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아빠가 사줄게. 자, 그리고 피클 같은 걸 넣어주면 생각보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넣고 있는 거는 할라페뇨로 만든 피클인데요. 오이로 만든 피클을 넣거나 심지어 치킨물을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모든 재료가 완성이 됐으니까 고기를 펼쳐놓고 샌드위치 햄을 얹은 다음에 치즈와 양파, 피망을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만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꾸깃꾸깃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롤가스라고 말했지만 이 녀석에게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매우 고급진 프랑스 이름 있죠. 꼬르동 블루라고. 참고로 이 르 꼬르동 블루는 파리에서 탄생한 굉장히 유명한 요리 학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가스는 예전부터 많이 먹었던 그런 클래식한 요리였다라는 걸 살짝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심을 손질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나왔죠. 간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질하고 남은 고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싸고 집에서 만들 경우에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등심으로만 만들면 살코기라 퍽퍽해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겹살도 한 줄 가져와가지고 지방을 잔뜩 머금게 해서 튀겼을 때 팡팡 튀어나오는 육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갈아놓은 고기에다가 재료들을 한번 섞어준 다음에 제가 만든 비장에 우스타 소스를 넣어주고 나머지 간을 해가지고 잘 치대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멘치가스라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멘치가스는 민스드 커틀렛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니까 정식 명칭이 궁금하시다면 민스드 커틀렛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를 쳐대는 이유는 오늘 이 고기를 그냥 튀길 게 아니라 고기 안에다가 무언가를 감싸서 튀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 가가지고 돈가스를 배워오면서 굉장히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치댐으로써 안에다가 속재료를 넣었을 때 터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안에다가 집어넣을 녀석은 삶은 계란입니다. 끓는 물에다가 6분 30초를 넣어가지고 반숙란 정도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익게 하고 싶으면은 5분 30초 정도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란을 깔 때 더 터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계란을 이쁘게 까기 위해서는 익히자마자 찬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찬물에다가 너무 오래 넣어주셔도 안됩니다. 막 30분씩 담궈놓고 그러면 나중에 껍질을 깔 때 계란 흰자가 전부 다 같이 떨궈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0초만 넣고 식자마자 바로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 손질된 삶은 계란을 가져와가지고 다진 고기로 싸줘야 되는데 국자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이스크림 스쿱이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동그랗게 뭉친 녀석을 뒤편으로 눌러가지고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달걀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그랗게 경달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민스드 커틀릿 안에 삶은 달걀이 들어간 것도 영국 음식이에요. 스카치 에그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제가 아는 영국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탑3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튀긴 음식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돈가스를 만들어 볼 건데 등심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것도 뼈 등심으로요. 뼈 옆부분을 잘라가지고 토마호크 모양이 되도록 고기를 손질해 줬습니다. 요거를 통으로 튀겨가지고 도끼 모양의 돈가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질구레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맛소금 정도만 뿌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맛소금을 쓰는 이유는 MSG 때문에 맛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금이 입자가 작아가지고 빠른 시간에 안에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꺼운 소금보다는 가는 소금이 훨씬 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거고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후추를 써야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무튼 이렇게 준비한 녀석들로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보죠. 튀김은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많이 사용하지만 식당에서 파는 돈가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배터 믹스라는 물반죽을 미리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빵가루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식어도 바삭바삭함이 유지가 되고 볼륨광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배터 믹스를 기본으로 하곤 합니다. 이런 빵가루는 인터넷에 습식 빵가루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거를 식빵 같은 걸 갈아서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결이 거칠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튀겼을 때 완전 바삭바삭하고 볼륨이 커지면서 튀김 자체도 눈꽃처럼 이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준비해놓은 고기들을 가져와가지고 배터 믹스를 묻혀둔 다음에 이 배터 믹스들이 충분히 떨어져 나가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배터 믹스가 많아지면 튀김옷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내리면은 빵가루 쪽에다가 휙 던져주시면 돼요. 이 빵가루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준 다음에 살포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를 경우에는 튀길 때는 빵가루가 잘 붙어있지만 튀기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빵가루가 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꼭 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요리를 하실 때 득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녀석들도 전부 다 배터 믹스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튀김은 이 상태에서 냉동실에 바로 들어간 다음에 보관했다가 꺼내셔가지고 튀기셔도 좋기 때문에 밑작업을 최대한 해준 다음에 한꺼번에 튀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낮은 온도에서 튀겨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165도 미만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튀기는 거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들도 있고 안에 속재료가 들어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온도에 하시면은 겉이 다 타는 시점에서 속이 익지 않는 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튀겨내면 되는데 안쪽이 익었는지는 잘라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잘라갖고 온도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라서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 모양새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도계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반 잘라가지고 먹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나머지 튀김들도 모두 다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돈가스들이 아름답게 튀겨봤으니까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도 돈가스를 여러 번 했지만 습식 빵가루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우스터 소스와 돈가스도 제대로 만들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습식 빵가루를 했을 때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면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안에 있는 고기들이 모두 다 아름답게 익어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스카치 에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반숙이 흘러나오는 걸 원하신다면 계란을 조금 더 적게 익혀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직접 만든 소스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돈가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맛이 적으면서 단맛이 조금 더 올라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자, 근데 튀길 때 많이 튀기다 보면 돈가스가 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냉동 돈가스를 많이 사드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다 넣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되는데 데리야끼 소스는 굴소스로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또는 간장을 넣어도 괜찮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끓기 나기 시작하면은 한번 휘저은 계란을 위에다가 얹어두고 불을 약하게 줄여가지고 휘젓지 않은 상태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쪽파 같은 걸 추가해주시면 좋고요. 요렇게 된 녀석을 밥 위에다가 부어준 다음에 튀겨놓은 돈가스를 가져와서 엎어주면 돈가스 덮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츠돈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김치 우동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신 다음에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물도 550이니까 라면 끓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 소끔 끓어오르면 면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튀긴 돈가스를 얹어줄 건데 김치가 들어가고 담백한 육수에다가 이 튀김옷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함유가 되면은 국물 자체가 매우 만족스러운 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 돈가스를 플레이팅 할 때는 꼭 맨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인스타각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쪽파까지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장 매장을 갔을 때 신기한 아이템이 하나 또 있었는데 마시멜로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게 바로 이 마시멜로우 잼인데요. 천조국에는 마시멜로우로 만든 잼도 있습니다. 정말 살찌기 위한 모든 방법이 통용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시멜로우 잼을 넣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그냥 꾹 눌러서 꽂아준 다음에 이거를 얼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영상에서 보았던 그런 마시멜로우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꽁꽁 언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겉부분에 토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시멜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얼리지 못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얼리니까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오지 않고 뭔가 쫀득함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해보고 싶으시면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얼리시기 바라요. 최소한 24시간 이상. 토치로 한번 구워봤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돈가스와 소스 등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게 전부 다 귀찮으시면 여러분 뭐라고요? 사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